필리포스 2세. 마케도니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 위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이지만 그리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표현을 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림에도 보이시지만 마케도니아는 북쪽에 위치가 되어 있죠. 네. 여기 있었던 마케도니아는 찌질했던 국가입니다. 위에는 트리키아라고 해가지고 정말 야만족이라고 표현하는 건 힘세고 단합 안 되고 아무나 죽이는 그걸 야만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걔네들이 위에 있어요. 네. 걔네들 때는 피곤해. 아래쪽에는 문명화된 애들이 있어. 네. 근데 문명화된 그리스 애들은 이건 반야만족? 이렇게 쳐줄게? 뭐 이 정도 느낌. 근데 마케도니아 애들은 나는 그리스인이고 싶은데 이 느낌. 무슨 게 딱 알겠다. 네. 네. 계속 찌질했던 마케도니아를 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필리포스 2세예요. 이 사람이 BC 382년, 그러니까 펠로폰네소 전쟁도 다 끝나고 이 시점인 거죠. 네.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무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네. 팔랑크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만 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방패를 들고 네. 긴 창을 들고서 밀고 가는 거예요. 그 긴 창을 사리사라고 얘기하던데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이 창을 위로 들어요. 점점 위로 이렇게 드는 형태예요. 네. 그럼 고슴도치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밀고 가요. 그럼 누가 앞에서 막아? 못 막죠. 그렇죠. 그리고 옆이 비잖아요. 네. 옆은 기병이 막아줘. 이렇게 해서 막잖아요. 거기 한 부대가 더 있어요. 방패를 철이거든요. 네. 계속 잘 연마하면 무슨 색이 된다? 은색이 되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들고 다니는 부대가 있어요. 네. 그게 세 개 부대의 형태를 가지고 휩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최대 강국으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볼모로 잡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귀족자들을 볼모로 잡아와서 가둬놓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요. 친 마케도니아파를 만들기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죠. 호연세자도 청나라에 잡혀갔었을 때 감금돼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맞아요. 저런 게 나중에 로마에서도 이런 방식을 택하거든요. 네. 저 사람이 창의하진 않았겠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린토스라고 마케도니아 아래쪽 펠로폰네소 지역 중간 도시들을 묶어가지고 코린토스 동맹을 수립해요. 한 나라만 빠집니다. 누구? 스파르타만 빠지고 거의 뭉칩니다. 네. 이렇게 동맹을 수립했지만 사실은 마케도니아가 점령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뭉쳐. 내가 황제다. 이런 느낌. 맹주라고 써있군요. 네. 그래서 코린토스 동맹이 수립되는데 이거를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 최초의 통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물론 역사학자들끼리 뭐 싸우니까 뭐 그들끼리 얘기하라 그러고 그런 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했던 능력을 보여줬던 분야가 디바이드 앤 룰, 분열시켜라 그리고 지배하라. 각각의 국가들하고는 잘 지내. 네. 그리고 뭐 줄 것도 주고 괴롭히지도 않아. 그런데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놔. 이게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지네들끼리는 못 뭉치게 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느낌? 친하게 잘 지내는 느낌? 저게 디바이드 앤 룰이에요. 저게 나중에 대영 제국도 저런 방법을 써요. 뭐 EJ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저기서 다. 이 사람도 그런 전략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힘으로만 누르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였을까? 철학자였나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건 분명하진 않아요. 네. 플라톤이었다라는 말도 나와요. 하여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러게요. 똑똑했네요. 저분도. 네. 굉장히 유명한 전투의 모습을 보여드린 그림이 있어요. 네. 보면 이때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여기 이름 나옵니다. 알렉산더. 드디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거든요. 유전자가 좋았네.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아들이랑 같이 전쟁에 나가서 알렉산더한테 상대방을 버텨. 그리고 본인이 지휘하는 부대는 버티는 척하다가 뒤로 빠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대열이 뭉개지죠. 네. 그거를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주로 씁니다. 이 사람이. 쉽지 않지 않나요? 쉽지는 않죠. 현장에서 굉장히 잘 해야 된대요. 네. 미식 축구 보면 요즘은 이 헤드셋 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가 없던 시절인데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이 전략, 팔랑크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늙어서? 저희 박 대통령 계셨죠? 네. 그분처럼 죽습니다. 경호대장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그분 야망가였나요? 찌른 사람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나요? 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네.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를 어떻게 봤을까? 말이 되게 많아요.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얘가 좀 약간 선을 넘네 하는 느낌도 있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네. 거의 쫓겨나듯이 망명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인정하니까 야 돌아와 용서해줄게 뭐 이러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관계가 살갑지는 않았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스승은 확실하게 붙여줍니다. 1급 과외교사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줍니다. 와. 괜찮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합니다. 친구 필요하지? 친구 붙여줍니다. 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원정을 나갈 때 부하장수로서의 역할들을 해요. 아. 참 잘해준 것 같아요. 네. 이걸 나중에 카이사르가 흉내를 내죠. 카이사르가? 네. 옥타비아누스 아, 네네. 한테 상속을 하려 보니까 얘가 똑똑은 하는데 군사적 재능은 없어 보여. 네. 그래서 같은 동갑내기 아그리빠를 붙여줍니다. 아. 이 미술 하신 분들 아그리빠 네, 다 아그리파. 아시죠? 네네. 그렇게 붙여줘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서 열심히 학문을 배운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계획도시 건설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도시예요. 지금은 수몰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한계가 아니었어요. 점령하는 지역에 여기 충주네? 하면 도시를 짓고 하는데 그게 다 계획도시였던 거예요. 아. 그런 쪽도 감각이 있었는데 네. 배운 게 아닌 것이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뭐 몇만 권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요. 네. 뭐 20만 권이었다, 60만 권이었다 말은 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게 600만 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럼 저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만드는. 흔히 알렉산더 그러면은 그냥 힘 잘 쓰고 왕, 뭐 이 왕, 땅 넓힌 뭐 왕. 이런 정복자로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네. 학문에도 굉장히. 그리고 포로 중에 학자나 시인이나 예술가가 잡히면 그 가족 모두를 우대했어요. 그런 걸 좀 배웠나 보네.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잘 배운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시죠? 아, 네. 일리아스라고 제가 전화왔는데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읽어봐. 이 책은 필독서야 하면서 던져만 수학의 정석인가? 이렇게 던졌나 봐요. 네. 그걸 항상 끼고 다녔대요. 아. 장군으로서 네. 그리고 또 정치가로서 이 모습을 다 보여줬다곤 해요. 필리포스 2세 아버지는 외교에도 능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썰은 있어요. 그거는 뭐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부친께서 이렇게 나라를 계속 정복하면 나와 너희 친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너희가 자라서 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더 먹을 땅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반골기질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복욕도 컸고 네. 야망도 컸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아버지를 죽이라고 사주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음모론은 끝없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디오게네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디오니소스는 아니죠? 네, 디오니소스는 술 마시는 네. 신이고 모르겠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견유학파 개처럼 사는. 내 앞에 햇빛 가리지 마. 햇빛 가리지 마라. 이렇게 약간 거정만 쓰고 거리의 철학자. 철학자. 네. 스누피 계집 같은 데 살던 무소유를 맞습니다. 하셨나요? 맞습니다. 그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가요. 유명한 네. 철학자여서 만나러 갔더니 당신이 누군데 가리는 햇빛 거 싫어 가리지 말고 저리 가. 저리가. 그랬더니 부하장수들이 지 죽여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됐어 그러면서 했던 말이에요. 짐이 만약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감명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둘 다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면 네. 저렇게 살고 싶기도 해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락부락한 느낌이 아니래요. 아, 그래요? 유방과 항우의 전쟁에서 보면 항우가 팔적 장신의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알렉산더는 아니래요. 그냥 평범한게 평범한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전쟁에서 어떻게 싸웠느냐? 항상 앞에서. 미친. 전쟁광. 그러니까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네. 전쟁 광으로서의 모습, 정복자로서의 모습. 네. 동시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철학자의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좀 약간 로맨틱한 모습도 보이는 맞아요. 것 같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알렉산더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어떻게 땅을 먹었냐?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 당시 그리스 서쪽은 미개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아.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대부분의 부는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 네. 그리고 중국. 중국. 여기서 주의사항은 저 당시에 중국까지는 몰랐대요. 아, 그래요? 네.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느낌. BC 300년이면 저희 삼국시대인가요? 삼국시대죠. 그쵸. 저 때가 뭐 뇌물 마리까니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청도 되게 조그맣을 때였겠네요. 청나라가 맞나요? 저때 한나라가 한나라. 요 뒤에요. 아, 진시황 있고 한 그 전 네네. 즈음이기 때문에 별로 알려져 있진 않고, 그러니까 동서 간에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 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페르시아 정도, 이집트 정도, 요 정도였지 그 뒤에는 그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뭐가 있다는 소문만 들은 정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신탁을 받습니다. 알고 오. 보니까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네? 네. 신의 아들이네? 누가? 제우스의 아들이야 라고 신탁을 내려줍니다. 오. 근데 아버지하고 사이가 어땠다고요? 안 좋았다. 대면대면했다. 네. 그러니까 아빠를 가로치웁니다. 필리포스 2세 내 아빠 아니야. 네. 이제부터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야. 고로 나는 신이야. 그래서 정복지에 있는 국가들한테 이제부터 나 신이다. 신으로 대우해 라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구나. 사이코패스인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뭐라고 보든. 네. 그래서 스파르타인 중에 한 명이 했던 얘기예요. 만약 그가 신이 되고 싶어 한다면 우린 그를 신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 힘이 진짜 셌으니까. 저게요, 저 땅을 차지하는데 걸린 횟수가 11년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저렇게 봐서 조그매 보이는 거지. 큰 지도로 보면은 저게 한 주먹은 될 텐데. 맞아요. 인도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놀랍죠? 네. 처음에 마케도니아를 출발할 때 군인 수가 38,000의 보병과 6,100의 기병이었대요. 네. 저걸로 적을 다 휩쓸고 다닌 거예요. 로마는 막 몇만씩 해가지고 한니발하고 그렇게밖에 못 싸웠는데. 네. 4만 데리고 저걸 다 했다고. 대단한 거예요. 그니까요. 어느 장군도 저런 전적을 갖고 있는 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모든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은 내가 알렉산더의 피를 물려받았을지도 몰라 하는 환상에 빠집니다. 거의 모두 다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저도 그 알렉산더 동상 머리를 자기 걸로 바꾸고, 폼페이우니우스라는 장군은 머리 스타일을 알렉산더처럼 하고 지을리을을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알렉산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 또 하나 대단했던 건 저 정도 인원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스파르타 형태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네. 자치권을 다 줘요. 그리고 약간 민주주의적인 형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충성만 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걸 전복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신도시 개발에 굉장히 열정을 보입니다. 네. 이건 나중에 시저 얘기하면서도 나와요. 20개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해요. 아, 저기 네모난 게 알렉산드리아군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저걸 만들 때 기준은 뭐였느냐 하면 무역하기 좋고 방어하기 좋고. 아, 그래서 바닷가 쪽 아니면 내륙 거점으로 삼을 만한 곳들? 네. 지금도 저 지역들은 굉장히 주요 지역들이고요. 네. 저 도시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현재의 도시가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폐허가 됐다 하면 다시 올린 경우도 있지만, 네. 하여튼 전략적 요충지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동서융합 정책입니다. 헬레니즘? 맞아요. 이 그쵸. 뒤에 바로 나올 얘기가 헬레니즘이 됩니다. 네. 알렉산더가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계 시민주의예요. 세계 시민주의를 누가 외쳤냐면 디오게네스예요. 아, 그 무소유 철학자? 네, 그 사람이 사실 그걸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해 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이방인인 거잖아요. 네. 이방인으로서의 서름도 되게 많이 당했대요. 그것 때문에 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세계 시민주의를 갖고서 차별을 안 해요. 끝까지 버티는 애들은 싹 없애고 노예화시키는 건 하지만 네. 쉽게 항복한 애들은 그냥 동화시키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분은 누구냐? 재수없게 알렉산더랑 한판 붙어야 됐던 다리우스 3세입니다. 아, 시대를 잘못하거나. 정확해요. 이건 재수가 없었다고 봐야 돼. 네. 너무 대단한 장군하고 싸우다 보니까 표정이 일그러진 거 보이시죠? 이런 표정이 나옵니다. 네. 쫓기고 쫓기다 결국은 죽어요. 근데 네. 이 아래 장면은 뭐냐면 여기 알렉산더입니다. 네. 알렉산더가 전투를 할 때 크게 3개 부대로 나눈 거는 아버지의 그대로 모습이에요. 아, 네네. 팔랑크스가 있고 팔랑크스.
기병이 있고 은방패 부대래요. 팔랑크스가 앞에서 버텨. 네. 그리고 기병이 옆에서 보호해. 네. 그 상태에서 틈을 만든 다음에 그 방패 부대가 그 틈을 치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장기에서 장수만 따먹으면 끝나잖아요. 네. 그걸 하러 갑니다. 오.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건 누구다? 알렉산더.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치고 들어갔더니 다리우스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족들은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자도 다? 딸과 와이프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저중에 다리우스 3세의 와이프 하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 않나. 왜냐하면 1년 후에 다리우스 왕제의 두 번째 부인이 애를 낳다 죽어요. 근데 다리우스를 만난 거는 1년이 넘었잖아. 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결혼은 누구냐 하냐면 거기 딸이랑 해요. 다리우스. 네, 딸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 그림이 유명한 거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다리우스가 결국은 도망을 가고 네.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곳으로 개선하는 장면입니다. 아. 아래 보면 엄청나게 뭘 지고 가잖아요. 네. 노획품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알렉산더는 이 노획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왜요? 그럼 무력이 없었대요. 아. 너희 다 가져. 이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장군들한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장군들이 뒷주머니 찾겠죠. 이게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근데 다리우스 3세가 죽은 걸 보고 측근이 죽여서 이렇게 목 이렇게 해서 받치는 거 있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되나 봐요. 아.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다리우스 3세가 죽으면서 그랬대요. 알렉산더가 나를 대신해서 그대에게 상을 줄 거야. 그에게 나의 감사의 인사를 전해. 누구한테 했냐면 자기가 피 흘리며 죽어갈 때 이렇게 좀 마지막에 케어해주는 사람한테 했던 말이래요. 리스펙했네. 네, 서로 리스펙을 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이고요. 네. 하나는 수사라는 곳이에요. 수사가 행정 수도고요. 네. 페르세폴리스는 종교 수도입니다. 저 지역이 대부분 이라크, 이란 이 지역들에 있어요. 아, 중동 쪽? 네. 네. 근데 저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좋겠으나 이란은 특히나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슬람이 AD 600년경에 발흥을 하잖아요. 그 전의 문명을 부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버려져 있어요. 이슬람도 코란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가 나온 시점이 AD 600이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는 네. 인정하지 않는구나.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존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좋은. 저 석상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전 대형박물관 가서 실물을 봤는데 의자자하더군요.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불이 나요. 전소했었다고 해요. 알렉산더 대왕 때도.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지 했던 얘기예요. 그리스 침략으로 인해 누워있는 당신을 두고 지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위대함과 미덕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지 누구한테 한 얘기냐 하면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는 크세르크세스 시절에 만들어진 네. 곳이에요. 네.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하늘도시? 하늘정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기에 가서 니들이 그리스만 침략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느낌도 있었다곤 합니다. 아, 약간 한탄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군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네. 당시만 해도 그리스보다 저희가 더 발전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주사가 좀 있었어요. 무력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자 욕심은 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리고 막판에 가면 좀 피곤도 했었는지 술을 못 이겼는지 부하 장수 하나를 죽여요. 술자리에서. 술 취해서? 네. 언쟁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 음유 시인이 노래를 잘못했어. 그거 갖고 논쟁이 붙었는데 네. 정말 좋아하는 부하 장수를 옆에 있는 경호병에 창을 빼서 찔러 죽입니다. 음유시인이 잘못했네. 제가 봐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쟁 중에 이 왕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말이 있군요. 네. 우리 수많은 용사들이 세운 공적을 왕 알렉산더 당신이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나 찔러 죽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내가 죽였다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전해집니다.
아, 이게 술이 참 저 때도 똑같았네요. 그렇죠. 누굽니까? 장비도 술 때문에 네. 그런 사고를 치죠. 옆이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죠. 아, 이 석관은 알렉산더의 석관이라고 불리우는데 여기 시신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페르시아랑 계속 전투를 하는데 페르시아 장군 중에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어요. 네. 마자이오스. 이 사람이 너무 잘 싸우는 거야. 네. 그런데 나중에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중용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요. 술만 안 먹으면 됐던 게 아닌가. 그니까요. 근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치. 무력이 또 없었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은 많은.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다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네. 할 말도 많고 남겨진 게 적다 보니까. 네. 네. 마지막 죽음. 어디서 죽느냐? 인도를 원정을 갔다가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죽어요. 이게 나폴레옹하고 히틀러하고도 겹치는 장면이에요. 러시아 들어갔다가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도. 끝나죠. 그쵸. 히틀러도 그렇고 그쵸. 알렉산더도 그렇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전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소규모 부대로 대규모 부대 계속 이겨왔는데 이때는 역전돼요. 페르시아에서 군인들을 모아서 인도랑 붙었는데 13만의 알렉산더 군대가 2.2만의 인도 군대한테 겨우 이겨요. 이러면서 사기가 떨어지고요. 네. 항명사태가 일어나요.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그럼 돌아가야지 하면서 터덜터덜 돌아왔겠죠. 인도 쪽에서 넘을 때 배를 타고 넘어오기도 하는데 몬순을 몰랐었나 봐요. 네. 그래서 바람을 잘못 타가지고 군대의 10분의 9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히틀러나 나폴레옹처럼 망가져요. 그 상태에서 바빌론에서 열병으로 죽습니다. 썰은 많아요. 화병일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암살이다. 화병이다. 네. 말라리아다. 아, 말라리아.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후계자는 누구로 해야 돼? 라는 질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가장 강한 자. 이 뒷얘기는 다음에. 다음 왕 안 알려주시나요? 그것도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